죽음의 계절. 어느 아침 해가 막 떠올랐을 때 인적 없는 남녘 바닷가 한 젊은이의 죽음이 떠밀려왔다. 탄탄했을 가슴과 허벅지엔 미역 건더기보다 더 진한 멍이 든 채 절사줄에 묶여 바위 틈에 걸려있는 그의 두 눈은 감긴 지 오래. 어디 사는 누구였을까? 아무도 몰라라. 어쩌다가 저리 되었을까? 아무도 몰라라. 이튿날 아침 신문 한 구석엔 신원 미상 대학생 단순 익사 추정, 은행 이파리 하나만 또 못한 조그만 기사가 세상이 그에게 보내는 단 하나의 마지막 예우. 해채돔이 밀려오는 그 바닷가엔 오늘 또 검은 바람 파도를 일구고 있을 뿐 누구도 되밟아 돌아보지 않았다. 어찌하여 그가 그곳에 죽어야 했는가를 아무도 몰라라. 아무도 몰라라. 그렇습니다. 이 시절, 제가 사례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 70년대 이 시절에는, 80년대 이 시절에는 내 생때 같은 젊은 대학생 아들이 어느 날 저 먼 바다에서 죽음으로 떠오르기도 하고, 어느 날 저수지에서 죽음으로 떠오르기도 하고, 어느 날 동굴에서 죽음으로 발견되기도 하고, 어느 날 철도 변에서 떨어져 사고사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죽음들이 있을 겁니다. 시 하나 더 읽겠습니다. 독재 정권이 여배우들을 모두 창녀로 만들어버렸다고 누구는 이야기했다. 몸뚱아리 하나밖에 가진 것이 없는 이들이 살아남기 위해 돈과 총 가진 자들의 손에 농락당하고 온 나라의 부가 흥청망청 일부 가진 자들의 전유물이 되어 녹아나는 시대에 진실을 말하는 이들은 어둠 속 지하 감방에서 흔적도 없이 쓰러져가고 분노의 눈물을 잃지 않은 이들은 일자리에 내쫓겨 절망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시대에 어찌 그것이 여배우뿐이었으랴. 눈물과 양심이 오히려 독이 되고 불온이 되고 죽음이 되는 시대에 숨부터 살아남기 위해 채이고 짓밟히고 누욕당하고 비루먹은 말처럼 시대의 밑바닥을 헤매는 일이 어찌 그들만의 일이랴. 그들만의 운명이었으랴. 좀 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근대 국가는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복지 차원에서 관리와 감시 제도를 도입했다. 출처를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있겠습니다. 한상훈 연세대 교수의 국정원 스캔들의 역사라는 글입니다. 통제와 복지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국가가 일상생활을 관통하는 이면에 개인과 공동체가 존재한다. 최근 과거에 고문으로 조작된 간첩사건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국정원이 피해자에게 사과를 했다는 소식을 접해보지 못했다.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는다. 시민을 사찰하고 고문하고 정치적 의제에 개입하는 일들이 과거에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도 일어나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입니다. 불과 지난 대선에도 일어났고 다음 대선에도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9대 대통령 선거에 온라인 댓글을 달고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을 무단으로 공개했다. 한국의 최고 정보기관이 아주 평범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정치를 하고 있다. 앞으로 또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아니,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2016년 세계 무역대국 10위, 소득 2만 불 시대에 우리 역사에 5,000년 역사에 처음으로 밥을 굶주리지 않아도 좋을 만큼 쌀을 생산해서 쌀이 남아돌고 옷이 차고 넘쳐서 해외에 헌옷을 그대로 보내고 집이 가구수보다 더 많아서 며칠씩을 세를 놓고 사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된 거 아닌가요? 이 정도 열심히 일했으면, 이렇게 열심히 돈 벌었으면 이제 좀 인간답게 살아도 되지 않나요? 적어도 정치인들, 정부는 국민에게 그 정도 제공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비극적이게도 창피하게도 OECD 국가에서 자살률 최고랍니다. 아까 내가 그 자료 읽으니까 어떤 의원님들 고래고래 의지하고 상관없지만 왜 이게 의지와 상관없습니까? 국민을 지키는 것이 안 보입니다. 국민을 지켜주는 것이 정치의 목적입니다.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장관도 서울시장도 경기도지사도 시장 군수도 저 밑에 통장 반장님도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을 평안하게 먹이고 따뜻하게 잠재워주고 폭력으로부터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기 위해서 나라를 운영하고 정치를 하고 세비를 받고 투표를 하고 하는 것입니다. 국민이 무너지고 있으면 국민이 한 해에 13,000명, 4,000명이 죽어가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대한민국에서 이것보다 중요한 안보가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지킬 생각 외면하면서 우리가 개개인의 시민을 결국은 억압하게 될, 심리적으로 자유를 검증하게 될,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게 될, 비판의 자유를 억압하게 될, 헌법을 깡그리 무너뜨리게 될 이런 태형의 정치, 이런 태형의 국회 해서 되겠습니까? 그 한가운데 국정원이 있습니다. 비대해질 대로 비대해진 국정원이 외국 수사기관은, 외국 정보기관은 없는 사람을 데려다가 수사할 수 있는 수사권까지 가지고 이제는 각 부처를 비상시에 지휘하고 통제하는 그런 행정력까지 가지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계엄령 하에 계엄 정부 아니고 무엇입니까? 계엄 사태를 이 법 하나로 일상적으로 국회의장께서 비상사태라고 인정하면 통용되게 하려는 이런 법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합법적으로 비상체제, 비상계엄 하에 법률을 용인해주고 있는 것이 결과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히틀러의 나치 정권이 폭력으로 만들어졌습니까? 총칼로 집권한 나치 정권입니까? 아닙니다. 합법적으로 선거에 의해서 뽑힌 정부가 합법적으로 나치의 독재 정치를 했고 수많은 사람들을 수용소에 가두었고 수많은 나라로 침공해서 몇백만의 인류가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우리의 따뜻한 심장을 가진 우리의 자녀들, 그런 인간이 죽어가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든 이 법안이 훗날에
그런 엄청난 사건을 만든 계기의 첫 열쇠, 소위 마법의 판도라의 상자, 죽음의 상자를 여는 열쇠를 따는 이 시기에 우리가 국회의원을 하고 있고 방청을 하고 있고 시청을 하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겠습니까? 그럴 우려가 있다고 없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호소합니다. 절차와 합리적인 법 논리에 맞지도 않고 기존에 우리가 가진 법만으로도 얼마든지 잘 막아왔고 앞으로도 잘 막을 수 있는 상태에서 기존의 법을 부칙으로 달아서 수정해버리고 온 국민의 신상정보, 위치정보, 인터넷 댓글정보, 메일, 주고받는 이야기, 감시, 미행, 추적 다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면 이것이 유신헌법에 의해서 18년 동안 지속되어 왔던 박정희 군사정권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12.12 사태를 통해서 정권을 찬탈한 전두환 정권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 법을 통과시키는 것이야말로 국가 비상사태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막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비상사태를 막는 것입니다. 계엄에 준하는 비상사태를 막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호소합니다.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마 옛날 같으면 이렇게 말 많은 국회 10월 유신처럼 선포하고 쓸어버리고 다 잡아다가 고문하고 해버리고 싶겠죠.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미 2016년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이 모두 깨어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슬그머니 법을 고쳐서 당당하게 이제 댓글 조작하고 댓글 들여다보고 댓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미행하고 이렇게 하려고 법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거의 사실이면 따로 발언 신청해서 이야기하세요. 우리 존경하는 조원진 의원님께서 의원님, 예.